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참 걱정이 많습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10,000명도 넘을 것 같아요. 그죠? 걱정되는데 젊은 분들은 뭐 괜찮다고 하죠. 연세 있는 분들은 좀 위험한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특히 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체력이 좀 약하신 분들은 대상포진 주사 좀 맞으세요. 대상포진. 그거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것도 뭐 20만 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마지막에 10월에 가셔가지고 막 체력이 딸려가지고요. 그 대상포진 걸리는 분이 있습니다. 제 말 흘려 듣지 마시고 체력이 좀 딸리겠다 그런 분은 반드시 맞는 것이 좋은 경우가 많네요. 대상포진 주사를 맞는다고 해서 안 걸리는 건 아니래. 그런데 좀 약하게 온답니다. 그것도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예방할 수 있는 건 해야 되겠죠. 자, 첨부, 서류 첨부 비슷해요. 서류 첨부. 근데 뭐가 문제되냐면요, 물건끼리 합쳐서 첨부해 놨는데, 합쳐놨는데 싸움이 벌어져 가지고요, 나누려고 하는데 나눌 수 없어. 나누어지면 괜찮지만요, 나눌 수 없다 보니까 분쟁이 벌어지죠. 그것을 원래 상태로 돌리려니까 깨져. 그때 국가가 끼어들어서 나누지 말고 어떤 때는 갑이 가져라, 어떤 때는 을이 가져라. 이게 첨부입니다. 서류 첨부 보시면 되고, 서류 첨부. 첨부에 부합 혼합 가공하고 선점 스톱 발견은 모두 다 원시득인데 뭐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정도 나올 때 있고 안 나올 때 있고, 취득 시에 비해서는 중요성이 많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지금 골고루 다 해야 돼요. 선임에 따라서 여기는 안 나온다 해서 막 제끼고 그런 분 있죠. 뭐 그게 나쁘다 뜻보다는 그래도 민법 하실 때는 그냥 다 보시고, 시험 임박해서는 그런 걸 보지 않으면 되지, 처음부터 다 제끼고 하면 이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힘드셔도 처음엔 좀 계속해서 빠짐없이 보시는 게 좋겠다. 첨부. 자, 104페이지네요. 자, 첨부. 한자 봐. 서류 첨부 비슷해. 뭐 붙여놓은 거예요. 부합은 붙여서 합쳐놓은 겁니다. 뭐 부속고등학교 마냥. 부동산에 부합되는 경우도 있고 동산 간에 부합되어 있는데, 일단 부동산 부합이 중요하죠. 부동산에 어떤 물건이 합쳐지는 거. 주물. 그러니까 원래 주된 물건은 부동산인데 부합되는 물건도 동산 부동산 포함. 이게 맨날 시험 나오네요. 이때 부합되는 물건은 동산 부동산 모두 포함된다는 거. 학설은 부합된 물건은 동산뿐이다. 판례는 동산 부동산 모두 포함된다. 시험이 뭐가 나온다고? 판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동산 부동산 모두 포함되고, 원인은 묻지 않고요. 건물은 토지와 독립한 부동산이기 때문에 절대 토지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언제 소유권 취득한다고요? 기둥, 지붕, 주벽. 동산 간의 부합은 간단히 보시면 되죠. 동산 시험 잘 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동산 뒤에 그림을 그려서 제가 잠깐 간단하게 해놨습니다. 보시죠. 부동산의 부합의 소유권을 누가 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1번이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 취득하는데, 이때 초록색 글씨 부합한 동산 가격이 부동산 가격을 초과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맨날 시험 나오는 것이죠. 자, 이해를 잘 못하시기 때문에, 내가 판잣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가 1,000만 원짜리야. 다 무너질 것 같아. 친구가 우리 집에 와서 살기로 했습니다. 대신 태양광 시설을 해주겠어요. 그건 2,000만 원이야. 동산이죠. 근데 저하고 친구하고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떼가라고 그래. 뭐를? 태양광 시설을. 그러면 태양광 시설의 가격은 2,000만 원이고 제 판잣집은 1,000만 원이거든요. 가격은 저쪽이 더 비싸죠. 그래도 내가 태양광 시설을 한 친구에게 2,000만 원 줘서 내보내는 거다. 이것이 바로 부합의 효과입니다. 자, 시험에 잘 나옵니다. 부합되는 동산 가격이 부동산 가격을 초과하면요, 동산 소유자가 소유권 취득한다. X.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 취득합니다. 즉 부동산에 부합되는 동산 가격이 아무리 비싸도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한다는 거. 1,000만 원짜리 판잣집에 2,000만 원짜리 태양광 시설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상황이 벌어져서 헤어지게 됐다면 태양광 시설을 뜯지 못하거든. 그러니까 어떡하라고요? 판잣집 주인이 태양광 시설을 갖고 내보내라. 이게 판례입니다. 중요하죠? 부합되는 동산 가격이 부동산 가격을 초과해도 역시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한다는 거 굉장히 잘 나오고 속습니다. 많이 속고요. 그리고 이전에 배웠죠? 타인의 권한은 이게 무슨 의미죠? 임차권 등에 의해서 부속되었으면 그 사람 것이고 토지 소유자가 아니죠. 불법으로 경작한 성수 농작물 누구 거죠? 불법 경작 소유이죠. 그러나 미성수 농작물 누구 거라고? 땅 주인 거 배운 적이 있죠. 불법으로 경작한 성수 농작물은 불법 경작자 소유지, 토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거. 임목 등기나 명인 방법이 없는 수목은요, 토지에 부합합니다. 반대로
이목등기를 갖췄다든지 명인방법을 갖추면 당연히 이목등기를 갖춘 자 또는 명인방법을 갖춘 자의 수이겠죠. 나중에 배우죠. 주유소에 저장된 거는 토지의 부합물. 중요합니다. 이것도요. 왜 그러냐면 주유소에 저당 설정하면 저당 설정 전후벌면 부합물에 효력이 미치거든요. 이게 이제 주유소에 저장된 거는 토지의 부합물이다. 이 동산끼리 부합은요. 시험을 안 나와도 동산 간의 부합이 이루어져서 주와 종이 구별되면 주된 동산 소유자, 주종 구별되지 않으면 부합 당시 비율 합성물을 공유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제가 그림을 통해서 뒤에 바로 해놨습니다. 보시죠. 동산끼리 부합은요. 이게 이제 갑과 을이 물건을 합쳐서 이런 물건이 생긴 거죠. 근데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흩어지게 됐어요. 근데 물론 이렇게 한 칼에 딱 자르면 좋습니다. 그래 자를 수 없어. 자를 수는 있다 하더라도 돈이 많이 들어. 그런 경우는요. 분할하면 안 돼요. 뽀개면 국가적 손해이기 때문에 국가가 막습니다. 그 상태로 소유권을 인정한다. 누구? 주된 동산 소유, 누구죠? 갑이죠. 그러니까 주와 종이 구별되면 주된 동산 소유자 같고요. 갑은 어떻게 해? 을에게 돈 줘서 내보내는 뜻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주와 종이 구별이 안 되면 애매하죠. 그런 경우는요. 갑과 을이 합성물을 공유하라. 굉장히 합리적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민법 공부하시다가 머리가 끄덕거리지 그렇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지 아니다 이상하다 그러면 이거 뭐가 안 맞는 거야. 아셨죠? 그래서 민법은 합리성 조리에 기초해서 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형제가 셋이 있어요. 그러면 큰형이 잘 살면 좋겠어요? 막내가 잘 살면 좋겠어요? 다 큰형 그러죠? 막내가 잘 살면 좋겠다. 그럼 왜 그런다고? 왜냐면 큰형이 잘 살면 동생들한테 베풀잖아요. 막내는 그런 게 많지 않습니다. 늘 기업만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형만한 아우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느낌 와야 돼요. 이런 경우도 주된 동산 소유자가 갖고 을에게 돈 줘서 내보내고 이런 건 애매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왼쪽에 있는 놈이 가져라 오른쪽에 있는 놈이 가져라 가위바위보 하라 키 큰 놈이 가져라 뭐 키 작은 놈이 가져라 그렇게 못하잖아요. 이런 게 합성물부하라고 공유하라. 굉장히 합리적이죠. 법은 합리성에 기초해서 조리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다 보시면 되겠어요. 자, 혼화는 섞이는 거예요. 혼화 섞여 뭐라 됐어요? 뭐 보리와 콩이 섞여 쌀보리와 섞여 이런 경우도 동산부합 규정 준요 뭐죠? 주와 종이 구별되면 주된 동산 소유자 구별되지 않으면 공유하라 얘기죠. 경기도 이천쌀과 어디 화성쌀이 섞였다. 그런데 주와 종이 구별한데 그냥 반씩 나눠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둘이 공유하는 거니까. 가공은 뭘 만드는 거죠. 가공품, 가공식품 비슷하죠. 가공은 동산만 되고 타인의 동산에 노력을 가해서 뭘 만드는 것인데 얘가 애매해서 제가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과수원을 하는 사람이 사과를 공급하고 그리고 회사에서 사과 주스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둘이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 경우는 원칙적으로 원재료 소유자도가 과수원 주인이 사과 주스를 취득합니다. 그러나 사과 주스 값이 원재료 가격 즉 사과보다 월등히 비싼 경우는 회사에서 사과 주스를 갖고 취득하고 원재료 가격을 물어주는 거예요.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자 원재료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가공했더니 가격이 훨씬 비싸졌더라. 그런 경우는 가공자의 소유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건 굉장히 합리적이죠. 원래의 주인이 갔대 가공품이 훨씬 가격이 비싸면 가공자가 소유권을 갖고 원래의 주인에게 원재료값 물어주라. 그런 뜻이겠거든요. 이런 뜻인데 다만 동상이기 때문에 그냥 대충 보시면 되겠다. 대충이라면 그렇습니다만은 그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첨부 효과는요. 1, 2, 3, 4 구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 많이 나온다. 1번에 뽀개지 마. 뽀개다 보면 개인 손해가 국가 손해죠. 그래서 뽀개지 마. 그리고 첨부로 인해서 남을 해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1번, 2번 자 원상복구하지 마라. 그리고 제3자 권리 보호는 강유정이다. 그러나 소유권을 갑이 가질까 을이 가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얼마 보상 여부는 임의규정입니다. 그래서 1, 2, 3, 4 나눠졌죠. 원상복구 금지규정, 강유정, 제3자 권리보호 강유정. 그러나 소유권 귀속 여부와 얼마의 보상을 할 거냐 말 거냐는 임의규정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비교적 첨부에서는 이 지문이 중요합니다. 원상복구하지만 강유정이고 제3자 권리보호 강유정. 그러나 소유권 귀속 여부 누가 가질 것이냐. 갑이 가질 것을 을이 가질 때 합의하면요. 임의규정은 그래서 누가 가질 것이냐 그리고 얼마 보상 여부는 임의규정이라는 거 이것도 비교적 중요한 내용에 들어갑니다.
이번에 선점 습득 발견, 얘도 뭐 기본적인 만 보시면 되겠죠.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세 가지가 있고요. 역시 다 원칙이죠. 주인 없는 물건을 선점하는 거, 유실물 습득하는 거, 매장물 발견하는 거. 자, 간단히만 보시면 되겠네요. 무주물, 현재 소유자 없는 거. 무주물은요, 동산만 무주물이고 부동산은 국유입니다. 여름에 서해안에 바캉스 갔다가 무인도를 발견했습니다. 누구 거? 국가 거예요. 그래서 무주의 동산만 선점 대상이고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고요. 특히 무주물 선점은 소유사로 점해야 되고요. 유실물은요, 잃어버린 물건을 주운 것이죠. 중요한 거 얼마 이내 6개월 이내에 주인이 찾아가지 않으면 습득자 갖는다는 거. 이게 왜 중요하다고요? 예전에 1년이 6개월로 줄었어요. 매장물은 1년이고요. 우리 유실물은 많잖아요. 물건 주다가 유실물센터에 맡겨서 주인이 찾아가면 끝나지만, 그러나 유실물센터에서 6개월이 지나도록 주인이 찾아가지 않으면 습득자 갖고, 매장물 1년이고 유실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6개월. 안 외워지시는 분은 어떻게 외우라고요? 유육, 이렇게 유실물 6개월. 유육, 유실물 6개월 내. 그리고 둘 다 소유사는 필요 없습니다. 습득할 때, 발견할 때 뭐만 소유사 필요하다고 무주물 선점할 때 내 거야 이렇게 선점할 때. 세 가지 다 원칙이고요. 문화재는 개인 소유할 수 없어요. 문화재 뭐 금동 미륵 보살 반가상 이런 거 있잖아요. 야산에서 뭐 그런 걸 캐냈다고 개인께 안 돼. 국가 거. 그래서 학술적으로, 기능적, 예술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중요한 것은 개인 소유가 안 되고요. 근데 여기 기회라는 말, 기회? 여기 기회. 여러분 동춘 기회단 보셨어요? 대부도 들어가다 보면요, 왼쪽에 있죠. 예전에는요, 서커스를 기회단, 그래서 기회단. 지금도 북한에서는 기회단이라는 말 쓰죠. 저 어렸을 때는 서커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뭐 거의 없지만 뭐 놀이문화가 많으니까 잘 보지 않습니다. 동춘 기회단도 순수한 우리나라 사람 거의 없다고 그래요. 그 대부도 가다 보면 왼쪽에 있습니다. 비싸 굉장히. 근데 기회, 학술적, 기능적, 예술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중요한 것은 개인 소유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민법의 물권적 정권을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 배운 것이고요. 점유하지 않는 지역권 재단권은요, 침해 시에도 반환 청구는 인정되지 않냐고, 뭐만 인정된다고, 제거와 예방만. 시험 정말 잘 나옵니다. 민법 8가지 물권 중에서 점유하지 않는 지역공원 재단권은 침해 시에도 반환은 인정되지 않냐고, 제거와 예방만 인정된다는 거. 그런데 이에 반해서 유치권은 점유하지만 유치권은 점유상실로 소멸하기 때문에 유치권자가 점유권을 뺏겼다, 뺏어오지 못한다, 추금력 없다. 기억하시죠? 우물첩서, 우선변제권, 물상대의성, 추금력 없다. 그러나 유치권은 추금력 없지만 깔고 있던 점유권에게서는 찾아올 수 있다는 거, 즉 유치권 자체에게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중요하고요. 유치권은 점유상실로 소멸하기 때문에 유치권은 안 되지만 점유권. 3번도 중요하죠. 소유자는 민법 214조적 소유물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에 따라서 두 가지는 되지만, 제거와 예방은 되지만, 그러나 침해자에 대해서 비용 달라 소리 못한다는 거 중요하죠. 왜냐하면 물권 청구권과 손해배상은 별개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건이 다르죠. 물권 청구권은 고의가서 없어야 되고 손해배상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혀 다릅니다. 따라서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이러한 권리에는 방해 배제의 비용을 달라, 예방 비용 달라, 그런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4번도 많이 나왔죠.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건물 지으면 건물 누구 거? 지은 사람 거지. 따라서 땅 주인은 건물을 무단으로 지은 자에 대해서 건물을 철거하라 그런 말을 할 수 있어도 너네 집에서 나가라 그런 말을 할 수 없다고 했죠. 이거 중요한 판례죠. 왜냐하면 건물은 불법 건축물도 지은 사람의 소유이기 때문에 남의 땅에 불법으로 건축을 하고 그 안에서 살고 있다 하더라도 그 집은 그놈 집이다. 따라서 땅 주인은 불법 건축자에 대해서 건물의 철거는 청구할 수 있어도 자기 집에서 나가라 그런 소리 못한다는 거. 결국 이 친구를 내쫓으려면 건물을 철거해서 퇴거시켜야 되지. 건물 주인이 불법으로 건축했다 하더라도 자기 집이기 때문에 땅 주인은 불법 건축자에 대해서 퇴거는 청구할 수 없다는 거 중요합니다. 자, 좀 쉬었다가 공동소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